청산버섯영농조합에서 제조하는 활력 충전의 끝판왕 비타금을 소개합니다. 아, 활력 충전제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거? 최근 굼벵이를 원료로 한 상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함유량은 10% 미만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네. 원료인 굼벵이가 너무 비쌌기 때문이에요. 예, 그래서 최근에 굼벵이가 금뱅이로 불릴 정도로 몸값이 엄청 뛰었습니다. 지금 굼벵이들이 몸값이 너무 뛰어가지고 네. YG 엔터테인먼트에서 지금 계약을 맺으려고 그래요. 아, 그래요? 몸값이 네. 너무 뛰어가지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 군뱅이들 약을 쳐서. 자, 비타금에는 한 포에 굼벵이 12마리 이상이 들어가서 아낌없는 활력을 선사합니다. 이거 하나에 12마리가 들어갔다고요? 그렇습니다. 예. 딱 뜯으면 여기서 굼벵이들이 기어 나오는 건 아니고. 네. 기어 나오진 않고요. 이 젤리 형태로 드시면 됩니다. 자, 비타금에는 한 포에 굼벵이 12마리 이상이 들어가서 아낌없는 활력을 선사합니다. 네. 80ml 한 포에 굼벵이가 무려 30%에 달합니다. 오, 그 굼벵이란 정확히 말하자면 흰 점박이 꽃뮤지의 유충. 유충이다. 네. 아, 그걸 우리가 굼벵이 너무 좋네요. 네, 그렇습니다. 단백질 함량이 58%에 아이고. 달하는 굼벵이는 순수 단백질의 보고로 알려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굼벵이에 들어있는 인돌 알칼로이드라는 성분은 현재 식약처에 정식 등록되어 있는 식품 원료이기도 합니다. 그런 굼벵이에 사과 농축액, 사슴뿔 영지버섯, 어우, 영지버섯. 나무 열매, 강황까지 첨가가 돼서 네. 강황까지. 강황, 카레. 카레. 카레를 넣은 건 아니고 강황을 넣은 강황 노란 가루는 특히 몸이 찬 여성들에게 좋은 몸을 따뜻하게 해줘요. 네, 그렇습니다. 의원님은 따뜻하신 편이에요? 차가우신 편이세요? 저 옛날에는 뜨거웠는데 요새는 차진 것 같아요. 그 대법원 판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비타금을 드시면은, 예, 일일 한 이렇게 포씩. 약을 파네. 자, 일일 한 포씩. 그럼 이것도 살래요. 맞아요. 아, 이것도 사십니까? 네. 자, 일일 한 포씩 30일만 드시면 주체하기 힘든 몸의 변화를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무더운 여름철을 맞아서 청산버섯영농조합이 네. 김용민닷컴 이용자분들의 건강을 기원하면서 파격적인 할인 행사를 진행합니다. 1개월치 30호를 15만 원에 판매했습니다만은 김용민닷컴에서는 즉시 적립금 6만 원을 적용해서 9만 원에 판매합니다. 오직 김용민닷컴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가격입니다. 현재 가격 검색하면 6만 원대 판매되는 상품들이 나오지만 그건 5개들이 2박스, 즉 10일치 상품이니까 혼동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비타금부터 한번 드셔보시죠. 아유, 좋아요. 아우 그런 상태가 돼보고 싶죠. 활력. 아, 활력. 네. 활력. 활력이 중요합니다. 네. 아이고야 이거 진하네. 진해요. 아유. 굼벵이 맛이 어때요? 진짜 약 같네요. 아, 달콤합니다. 달콤해요. 역시 달아야 돼. 네, 이게 쌍화탕을 먹는 것 같은 기분. 좋죠. 굼벵이. 이게 진짜 약을 먹는. 지금 막 그 어떤 기가 막 도는 것 같아요. 눈이 맑아졌어요. 예, 맑아졌습니다. 확실히. 예. 머리가 확. 네, 머리가 확. 진짜. 저 진짜요, 저는. 그 딱 했을 때 영지버섯하고 강황 향이 확 퍼지니까 네. 아주 좋네. 눈이 이제 번쩍 떠지네요. 번쩍 떠집니다. 진짜입니다, 진짜. 네. 자, 그리고 눈이 번쩍 떠진 김에 우리 최민희 의원님의 해안으로 네. 한국 정치를 한번 좀 얘기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예. 의원님,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아주 일본에게 칼을 뽑았어요. 어찌 보면은 굉장히 그분이 또 온유하고 또 아주 뭐랄까요, 사려가 깊고 또 절제된 언어를 구사하시는 감정을 분인데 잘 내비치지 않죠. 지금 일본에 대해서는 이건 뭐 이 씨발 새끼들 아니, 하여튼은 아니 솔직히 양아치 짓을 하잖아. 그렇지, 그렇긴 한데 우리 이걸 보셔야 돼요. 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바둑을 좋아하시는 그래요? 바둑 나름 고수십니다. 오. 그래서 지금 하시는 게 그냥 하시는 게 아니라 포석을 하나, 둘, 셋 이렇게 두고 계신다. 그래서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실 필요가 없다. 그 일부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뭐 지나치게 강경 대응을 한다, 네. 감정적인 대응을 한다 이러는데 그런 분들의 특징이 있어요. 네. 아베의 이상한 대응에 대해서는 비난을 안 해요. 이분이 아주 최대 미스테리예요. 이 부분이 저는.
그래서 지금 대통령께서 하신 얘기가 두 가지예요. 지금 갈래가 우리 기업이 피해를 보면 맞대응하겠다 이 말씀 한번 하셨고요. 네. 그다음에 이번에 일본 경제가 더 피해를 볼 것이다 이렇게 네. 얘기하신 네, 거거든요. 이 인식은 그냥 나온 게 아니고요. 네. 다 자료 검토하시고 이후에 어떻게 진행될 거다 추이 보시고 하시는 말씀이세요. 그래서 이 사태 초기에 아베가 뭘 지각한 외교적 사실 만행이죠. 하고 나서 일부 야당 쪽에서 얘기할 때 무슨 미리 왜 아베를 못 막았네 뭐네 이런 얘기 나왔잖아요. 그리고 대책이 없었다 이런 얘기 나왔는데 오늘 보면 일부 기업이 불화수소 국내 생산하겠다고 나왔잖아요. 네. 준비를 다 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하나 나오고 있는 겁니다. 좀 전에 문재인 대통령 성대모사를 하셨잖아요. 네. 댓글에서 홍준표 의원이 성대모사 엄청 잘한다고. 또 홍준표 성대모사 하면 문재인 대통령 닮았대요. 홍준표하고 문재인 다릅니다. 네. 예. 근데 이번 사태를 계기로 뭔가 쫙 갈라지는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근데 뭔가 약간 좀 이렇게 이거는 좀 한일전 같은 느낌이 난다 아마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이게 평가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전엔 네. 잘 몰랐는데 저 사람이 무슨 친일인지 아니면은 친한인지 확 구분이 지어지는 그런 뚜렷해졌어요. 진지가 구분돼졌어요. 그리고 이게 역사의 역습이기도 해요. 우리가 친일파를 제대로 청산하지를 못했잖아요. 네. 근데 친일파를 청산 못하고 친일파가 다시 미국 친미파가 되고 그 친미파가 반공이 되고 그래서 독재가 되고 이러면서 계속 온전해온 기득권 세력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과거 청산을 못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느낌이 그런 과거 속에 누가 기득권이고 누가 친일파고 누가 아니고 이게 그냥 이번 사태 때 아무도 그러라고 하지 않았어요. 네, 네, 네. 그냥 스스로 커밍아웃하는 느낌? 지금 대대적인 커밍아웃 시킨 것 같아요. 지금 완전히 불이 다 꺼져가지고 어둠 속에서 캄캄한 상태에서 아군인지 적군인지 구분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좀이 확 켜지는 상황이었어요. 네, 뿐만 아니라 이번에 우리가 흔히 사실 애국에 대해서 우리가 논해야 되는데 네, 애국. 무엇이 애국인가? 네. 그런데- 애국인가 외국인가? 애국인가 외국인가? 그러니까 예. 그 논해야 되는데 우리가 흔히 태극기를 흔드는 세력을 태극기 부대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우리 일부는 저 태극기 모독 부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네, 네. 또 그 태극기 부대를 애국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뭔가 일반 국민들이 보시기에 되게 혼돈스러운 상황이었는데 그 태극기 부대가 갑자기 이번 그 아베의 망동 외교를 놓고 거기서 또 커밍아웃을 그래서 태극기 부대도 지금 내부에서 지금 갈라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베가 아주 이게 안 좋은 방식이지만 뭔가 쿨하게 가르는 그런 역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베 역할론이. 이것이 이상한. 알겠습니다. 근데 참 지금 근데 국내에서 이 냉정하게 대처해야 된다. 지금 이렇게 경제 위기가 닥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일제로부터 우리가 이런 여러 수출 규제를 당하게 되면은 재료와 관련해서 반도체 산업이 크게 타격을 입는데 아니 우리가 감정적으로만 대응해서 해야 되겠는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제가 역사과 나왔거든요. 네네. 네. 일제 시대에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요? 예. 그거 신경 안 써도 됩니까? 신경을 쓰고 대응은 해야죠. 대응을 해야 되는데 논리적으로는 왜 이게 문제가 되는가를 대응을 해야 되고 또 실제로 반도체의 중요 원료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부터라도 국산화할 건 국산화하고 수입선을 다변화하고 이런 노력이 필요한데 이제 러시아에서 주요 이제 원재료를 수입한다고 하니 또 일부 언론이 그거 당장 상용할 수 없다 이런 반론을 내더라고요. 도대체 그분들은 어느 나라 언론인지 알 길이 없는 게 그러면 지금이라도 수입선을 다변화하는 노력을 해야 되고 러시아산이 지금 당장 원하는 질을 확보하지 못하면 그 질을 확보하도록 필요한 기술을 지금부터 해 나가야 되는 거고 사실 뭐 그 삼성 보도 나왔잖아요. 이재용 부회장이 가서
그 삼성이 쓰는 정도의 민간용 민간용 재료는 확보하고 왔다라고 또 그거 삼성에 대해서는 그런 보도를 또 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냉정합니다. 제가 보기에 국민들이 어느 때보다. 왜냐면요, 과거에 우리가 흔히 보는 풍경은 뭐냐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럼 시민단체가 나서서 아, 우리 일본산 불매운동하자 뭐 이렇게 나옵니다. 네. 아무도 그러지 않아요. 그냥 자발적으로 곳곳에서 나 일본 여행 안 갈래. 그럼 야, 왜 안 가냐? 뭐 이렇게 싸워. 네, 그렇지. 그런데 결과로서 사람들이 판단해서 갈 사람 가고 안 갈 사람 안 가는. 이런 냉정한 국민들이 어디 있습니까? 아, 지금 말이죠. 이 불매운동의 양상이 네. 아주 놀라운 게 뭐냐면은 아주 시크하게 네. 뭐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없이 불매운동 해야지 뭐 어떡하겠어. 아유 뭘 그 소란 피울 거 뭐 있나. 안 사면 그만이지. 안 가면 그만이지. 이런 분위기예요. 아니 근데 나는 그것도 진짜 그렇게 전개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조선중앙 이런 데 보면은 마치 불매운동 하는 게 굉장히 감정적인 거고 비이성적인 대응을 한다는 식으로 써대는데 그럼 니네들이 얘기하는 이성적인 대응이 뭐냐. 문재인 대통령 빨리 아베 총리 찾아가서 대화하라고 그러는데 아니 아베가 지금 저러고 있잖아 지금. 아니 우리는 고위급 회담도 네, 하자고. 근데 계속 아베가 제안하고 거절을 있잖아. 하고 있는데 그 어디 칠판에다가 또 정상회담 아니 써놓고 그러니까 뭐 어떡하라는 철제 의자 거야. 2개 갖다 놓고 하는 거 아니야 또. 그러니까 우선 이걸 거슬러 올라가 보면 뒤에 의자 쌓아놓고. 네, 얘기는 딱 하나예요. 박근혜처럼 왜 대법원에 압력 안 넣냐 이 얘기하고 있는 그렇지. 거예요. 근데 압력 저는 어떻게 넣어요, 그거를? 사전에 예방하지 않았냐 이 말은 그거 다 치우고 보면 사법부에 압력 넣어서 그 판결을 연기시키든가 못하게 해야지 왜 안 했냐 이걸로 귀결되는 거거든요. 조선일보 사설에 오늘 그게 나와요 진짜. 삼권 분립이라는 뭐 뒤에 숨어선가 하여튼 그 명분에 그 얘기는 뒤집어서 얘기하면 개입하라는 거 아니에요? 개입하라는 거죠. 이거 어떻게 얘기해 그거를? 그 며칠 전에 사설을 보면은 사설에는 또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날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한 것을 사법농단이라고 이야기한다. 맞아. 조선일보가. 그런 말도 안 되는 사설을 미친놈들이에요. 이게 미친놈들. 말이야. 강제징용 피해자 쌍디고 이응이야. 분들은 네. 그럼 뭐 단패소 판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안 그 되네.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상권 분립이고 뭐고 일본 심기를 거스르지 않게 왜 재판에 개입 안 했냐 이 얘기로 다 귀결되기 때문에 근데 그걸 이제 드러내고 하질 못하니 이런 해괴 논리가 나오는 맞아요. 거죠. 네. 상권 분립의 뒤에 숨었다. 뒤에 숨은 게 아니라 상권 분립을 존중하는 겁니다. 이게 민주주의의 기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런 해괴한 논리 속에서 이렇게 가르마를 타는 저는 김용민 TV와 이 두 분이야말로 애국이다. 이게 애국 방송이다. 원래 일찍이 애국에 대해서 여러 규정이 있었는데 네. 가장 보편 타당한 건 괴테의 규정이세요. 어떤? 괴테는 자기 직업에 충실한 걸 애국이라고. 네, 그 규정은 정말 모두에게 통하는 적용되는 거거든요. 네. 그 이후에 애국에 대해서 우리가 약간 생각을 잘 안 한 거죠. 네. 애국이라는 말 자체가 매도됐기 때문에. 그런데 진짜 제가 감옥에 있을 때 감옥은 언제 가셨어요? 대학교 때. 대학교 때. 네, 대학교 때 갔고 말지 만들면서 뭐 수시로 유치장. 유치장. 그때는 유치장. 어떻게 체포가 돼서 이렇게 그쵸. 사무실에 있다가 예, 사무실에서도 체포되고 예의가 약간 빠져도 돼요. 아유, 어때요? 예, 살짝 빠졌는데 네. 그 말지 그 트럭에 싣고 가다가 그때 이게 불온 맞아요. 네. 싣고 가다 동대문 사거리에서 갑자기 경찰이 나타나서 차가 네 대가 탁 나타나서 막더니 일망타진 그런 적도 있죠. 진짜. 말지를 싣고 가는데. 네. 그때 그게 얼마나 비싼지 알아요? 그때는 말지를 몰래 찍기 때문에 종이값도 4배, 인쇄비도 4배. 거덜 나는 거죠. 잡히면은. 네. 그렇게 하면 저는 이제 유치장 가는 거죠. 그래서 한 번은 저 먼저 유치장에 가서 어떻게 됐나 떨고 있는데 김태용 선배 돌아가신 네. 사무국장이셨거든요. 김태홍. 네. 나중에 국회의원도 하시고 예, 예. 그랬죠. 네. 그분을 딱 경찰이 잡아오더니 드디어 일망타진했습니다. 이렇게 들어오더라고. 그래서 김태용 선생님이랑 저랑 마주보면서 우리 빨갱이냐. 간첩 소탕했다 이런 분위기. 다들 애국자이시죠. 아니 근데 네, 그런데 그때 그게 정봉주 의원은 애국이었어요. 그 유치장 안 가셨어요.
그때? 아, 정봉주 의원도 유치장 갔죠. 근데 정봉주 의원은 유치장이 안 어울리세요. 그냥 아니, 유치장 어울리는 사람만 갑니까? 유치장 밖에 서 있는 게 어울리세요. 그래요? 그리고 잘 안 잡히세요. 그래요? 왜 그럴까? 왜냐면 그때 디스코 바지 입고 다니셨거든요. 아, 저 친구는 도저히 말지 기자일 수가 없다. 저 사람은 자본주의에 순응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우리 말지 사무실에 해직 선배들 있고 그다음에 학생운동 출신의 활동가들 있잖아요. 네. 그럼 잡히는 사람은 늘 잡혀요. 누가 봐도 운동권 같이 청바지에다가 그냥 점퍼 이렇게. 근데 그때도 정봉주 전 의원은 정봉주 사전 의원 네. 본인이 이렇게 불러달래요. 사전 의원? 네 번째 전 의원이래요. 사전. 사전 의원. 네, 그 의원은 2010년 이후엔 오전 의원. 네, 그렇게 되죠. 근데 그분은요, 그때 디스코 바지에다가 여름에는 이렇게 우리는 잘 색깔 있는 옷을 안 입을 때 빨강, 노랑, 파랑 이렇게 삼원색이든 그 티를 입고 여기다 꼭 그 운동하는 사람이 하는 이 이게 뭐라 그러죠? 손목에 이렇게 복대 같은 거. 네. 그거 딱 하고 그리고 팔이 근육으로 막 울퉁불퉁해요. 그래갖고 이렇게 안 서고 이렇게 쓰게 되잖아요. 그럼 네. 그렇게 했으면 안 잡아요. 자기 편인 줄 알아. 백골단 백골단이다. 안 잡아요. 네, 그래서 잡혀가시는 일이 없고 나머지 잡혀가요. 왜냐하면 나머지는 분위기가 네. 다 뭐 이렇게 추리해가지고 네. 청바지에 티 입고 그 티도 지저분하고 네. 잡혀가죠. 의원님 그 저기 정봉주 의원하고 뽕 보러 간 얘기 좀 해주세요. 아우 그 얘기를 하라 뽕 보러 그래요. 뽕을 보러 가셨어 정봉주 의원하고. 그게 아니고 아니 그 얘기했잖아요. 목표가 그게 아니에요. 목표가 그게 아니었다. 뽕 보러 가는 게 목표가 다른 아니었다. 거? 뽕 아주 수준 높은 영화야. 뽕. 그래요? 뽕이 목표가 아니었으면 다른 거랑 동시 상영을 했나 보죠? 목표는 시간 때우기. 아, 시간 때우기. 왜 이렇게 되냐면 네. 요새는 그 잡지가 나오는 공정이 전부 이제 전산화됐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때는 다 이게 수동이에요. 어. 그러니까 우리가 원고를 쓰면 아시나? 사식이라고. 사실 알지. 사식 모르죠?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세대 차야. 사식 알죠? 네. 그거를 이제 사식집에 보내면 원고를 하나하나 맞아요. 예. 예, 그 타이프 치듯이 탁탁탁 예, 해가지고. 타이프 치듯이 그걸 인쇄용으로 바꾸는 걸 사식이라 그래요. 그럼 사식을 치면 그게 인쇄화돼서 이렇게 지정한 거에 따라 줄이 이렇게 잡잖아요. 네. 인화지가 나오면 그 인화지를 아트 디렉터가 네. 이게 붙여요. 네. 그래갖고 잡지 편집이 됩니다. 네. 그럼 우리가 원고를 넘기고 나면 네. 사식하는 시간과 그쵸. 그 아트 디렉터가 이렇게 그 붙이는 내가 붙인다 그러면 싫어하시지. 네. 예술행위. 네. 예, 그 시간이 한 이틀이나 뭐 어떤 때는 4시간 막 이렇게 걸려요. 일단 사식이 나왔고 그걸 이제 붙이는 과정. 그렇죠. 그 사이에 이제 텀이 생겼다는 그 사이에 얘기예요. 시간이 할 게 생겨요. 없어. 네. 진짜. 아시죠? 네, 할게 예, 없어, 할게 이거는 없어. 이해 못하는 저 순진한 눈동자 좀 봐. 핸드폰 게임 하면 되죠. 핸드폰이 어디 있어, 핸드폰이. 왜 그거 안 돼요? 아무것도 없던 시절이 아무것도 없어요? 예. 이게 석기 시대 유튜브 보면 되지. 그러니까 컴퓨터라는 게 사람마다 다 의미가 달라요. 저에게 컴퓨터는 저는 글 쓰는 걸 좋아해서 우리가 대학교 때는 가리방 긁어갖고 유인물을 밤새 긁었고요. 그 다음에 타이프가 있었어요. 타이프 쳐서 그걸 가리방 긁었고요. 네. 그 다음에 워드 프로세서 아세요? 알지. 알죠. 워드 프로세서 네, 알죠. 워드 어떻게 프로세서 알아? 알죠. 네? 워드 한글. 모르는 거야. 그게 아니라 타작인데 네. 딱 치면은 이제 막 단말기라고 하나? 다이. 단말기. 이게 다이가 있어요. 네, 그래서 다이. 그게 쫙 왔다 갔다 화면 없음. 예. 근데 하여간, 예. 예. 그 다음에 XT가 나옵니다. XT 컴퓨터 XT. XT? 몰라. 네. XT는 게임이에요? 재밌어요? 플로피 디스크를 집어넣고 네. 그렇죠. 아래 한글을 띄워가지고 막 작성하는 거. 예. 그 다음에 AT로 갑니다. AT? AT. 오토매틱? 예. 그런 과정을 다 그래서 시간이 남아서 예. 그럼 이제 말지 기자가 그때 4명, 5명이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알만한 사람이 있어요. 정봉주 말고. 없어요. 없어요. 네. 다 조용히 이제 자기 생업으로 돌아가셨는데 그런데 이제 각자 늘 바쁜 사람은 또 빠져서 어딘가 사라지고 사라지다 보니 둘이 남은 거예요. 네. 정봉주하고. 우리는 뭘 하냐. 예. 시간을 때워야 되고 그때는 시간이 4시간인가 남아 있었어요. 그럼 4시간 동안 뭘 하냐. 영화 한 편 보러 가야죠, 그러면.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왜냐면 4시간이 애매하거든, 그게. 그렇지. 그런데 하나 보면 또 애매하잖아. 그렇죠. 그래서 네. 동시상영 가니까. 동시상영. 예. 그게 어디냐면 서대문 내거리에 화양극장이에요. 네. 거기 동시상영관이었어요. 왜 CGV 안 가시고?
포인트도 써가지고 막. 네, 그래가지고 갔어요. 뭘 하는지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지. 그렇지. 몰랐어. 예. 그런데 갔는데 제가 눈이 나빠요. 그래갖고 그 간판이 있었어요. 그때는 요새처럼 무슨 뭐 이런 그리고 막 그린 이런 거. 간판. 그렇지. 그런데 그걸 이제 화양극장 정도 되면 그 당시에는 네. 간판이 좀 그랬겠죠. 네. 그래서 뭔지 잘 모르게. 네. 그래서 들어갔는데 뽕이었어. 폼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뽕을 보셨군요. 그래서 둘이 뽕을 봤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또 이상한 거였어. 산딸기야. 살짝이.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발생한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때 밤새 원고 넘기고 막 피곤할 때 우리가 그 말지 하나를 글을 이제 해직 선배들이 외신 이런 거 쓰시고 달로 뛰는 건 다 우리가 쓴 거예요. 그렇지. 이름은 사무국장 혼자 한 걸로 나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때 안기부나 뭐 이런 데서 그 역시 해직 기자들은 대단해. 혼자서 이 원고를 다 썼어. 그렇게 생각해서 한 명이 다 책임지는 거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발로 뛰는 걸 다 썼어요. 그렇게 쓰다 보니 피곤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 장면이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 거야. 잤어요. 들어가자마자 이렇게. 근데 다 본 거예요. 아, 정봉주. 어. 네. 그리고 그 이후로 우리가 사귄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아, 뽕을 같이 봤기 때문에? 그렇죠. 진짜? 네, 진짜로. 오. 혹시 그런가? 이렇게. 예. 그런데 저는 진짜 아니었던 거죠.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자서 내용도 몰라요. 지금. 그런데 그건 남은 거지. 뽕 봤다. 못 봤다. 뽕 보면 사귀는 거니까. 그때 당시는 약간 그게 최고의, 그래요? 그게 에마 부인 전인가? 맞아요. 후인가? 저- 뭐. 아니, 사귀는 걸로 그러면 정 의원은 알고 계셨는데. 그러니까 그런가? 예. 뭐 이렇게. 예. 그러면서 한번 이 얘기는 진짜 아무 데서도 안 했는데 아이, 진짜 이 좀 얘기는 안 풀어주세요, 했어요. 좀. 예. 네, 이 얘기는 예. 그러다 이제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오. 그래갖고 좋아하니까 예. 이제 어느 날 예. 뭐 이상한 말을 해요. 그러더니 뒤에 혼자 자존심은 또 엄청 강한 아이고, 말이에요. 그건요. 뭐 자존심 없으면 시체예요. 그 말도 직접적으로 이렇게 하는 법이 없어요. 예. 돌려서. 아이, 그거는 아주 직설화법이야. 나한테도 그래. 쌍욕을 한 적이 있었어요. 저한테는 안 그랬죠. 아예 그러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네. 그 우리가 뽕을 같이 본 사이 때 그러면 아무하고나 뽕 보러 가요? 이렇게. 이게 벌써 그게 85년 얘기예요. 지금 85년 제가 하는 얘기. 얘기가. 아니 근데 저는 이해해요. 왜냐면 그 어목한 시절 때 네. 그 뽕이라는 영화, 뽕과 산딸기를 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네. 오해할 만 하죠. 85년이면 우리 정상근 기자 몇 살? 85년이면 4살입니다. 네. 4살이었습니다. 네. 갑자기 그 얘기를. 그래서 아유. 본래 얘기로 돌아오면 예. 그래서 애국이라는 게 지금 생각해 보면 우리 엄마 얘기하다 이렇게 됐는데 네. 제가 이제 구치소에 있을 때 아버지가 되게 긴 편지를 둘이 같이 토지를 읽으면서 독후감을 주고받고 그랬거든요. 네. 근데 엄마는 아버지 매일 면회 오셨어요. 그래갖고 사과 한 알, 달걀 2알 이렇게 그 사실을 넣을 수 있었습니까? 예. 그러면 토요일은 일찍 오셔요. 그리고 월요일 날, 그러니까 일요일 날 면회를 못 하니까 또 월요일 아침 일찍 오셨는데 우리 엄마 면회를 안 오세요. 바뀐 거지 좀 기존 통념에 따라. 엄마가 아니 또 딸이 그렇게 있으면은 가슴도 아프고. 가슴이 아파서 그러고. 그래갖고 엄마가 편지를 보내셨는데 굵게 지워져서 들어온 거예요. 편지가. 오. 그래갖고 그거를 이렇게 우리가 불에 붙여서 예. 보거든요. 보니까 너는 애국자다 이렇게 써 있는 거야. 아유, 세상에. 다른 뭐 잘 있니 어쩌고 하다가 잊지 말라고. 네. 그러면서 너는 애국자다 야, 이렇게. 너는 애국자다. 엄마가. 예. 그런 거죠 뭐. 그게 애국이었죠. 그래서 요즘의 최대 애국은 뭐냐. 이렇게 의제가 막 흐트러지고 가짜 뉴스가 횡행하고 그리고 아베가 저런 도발을 하는데도 아베를 공격하기보다 문재인 대통령을 흔들려고 하고 그렇습니다. 예. 거기에 입으로 다 할 수 없는 모욕적인 언사를 하는 이런 상황에서 가르마를 타주는 이런 방송
그리고 이렇게 밤늦게까지 월화수목금금금. 예. 네, 이게 진정한 애국이다. 애국자들이 파는 상품. 비타샵 그린 스무디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비타금이 있습니다. 예. 아니 이걸 먹으니까 말이 너무 잘 나오는데요. 아 근데 좋아요. 이게 진짜 사실은- 좋은데요. 저 이거 사갈래요.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이 비타금을 드시고 뽕을 보셨으면 그러면 내가 안 잘 수도 있어. 그래서 제가 너무 궁금해서 봤는데 산딸기가 6까지 나왔네요. 갑자기 시리즈야 시리즈. 아 이게 시리즈였어요. 시리즈. 아, 알겠습니다. 아유, 근데 사실은 정말 우리 말디 기자로 일하셨던 최민희 의원도 그러시고 우리 정봉주 의원도 그러시고 그 당시에는 언론이 말밖에 없었어요. 아 그럼. 말지 말고 뭐가 있었어요. 한겨레도 없었고 뭐 경향신문은 통반장이나 보는 신문이었고. 말지가 한겨레의 모태인 거죠. 그렇지. 그렇죠. 네. 예. 저희가 그래서 송건호 회장님 중심으로 국민주 창간 운동 벌이게 됐죠. 의원님 궁금한 게 요즘 뉴스타파 논란을 알고 계시죠? 네. 그거 어떻게 보세요? 우선 그 한상진 기자에 대해서 네. 개인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데 사실 좋은 특종도 많이 한 괜찮은 기자예요. 네. 다만 저는 정리하자면 예를 들면 작은 팩트, 작은 팩트를 가지고 전체를 흔드는 결과를 가져오는 빌미를 제공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언론의 기본 역할을 권력 비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언론의 기본적인 역할은 사실 보도, 진실 보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사실 보도와 진실 보도는 어떻게 다르냐? 그냥 팩트만 보도하면 사실이에요. 네. 우리가 많은 게 다 사실이에요. 그런데 팩트가 맥락과 만날 때 진실 보도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예요. 의열단. 사실은 우리 독립운동사에서 가장 빛나는 부분이 의열단이거든요. 조선의열단 예, 김원봉 선생. 예. 근데 그 의열단원들이 도시락 폭탄을 투척해요. 그러면 도시락 폭탄을 투척해서 폭발되면 사람이 죽어요. 네. 그럼 이건 폭력이잖아요. 그거만 보면. 그래서 일제는 이거를 불경 선인들의 폭력으로 우리 독립지사들을 구금하고 고문하고 죽였지만 우리 입장에서 뭐예요? 역사의 거대한 맥락에서 보면 일본 제국주의 타도를 위한 가열찬 독립운동의 꽃이잖아요. 그게. 이게 맥락 속에서. 그러면 김원봉 선생은 태어날 때부터 사람 죽이는 걸 좋아해서 그래요. 그러나? 아니잖아요. 네. 저항수단. 내 목숨이 언제든지 달아날 수 있잖아요. 그거를 감수하면서 조국의 독립을 위하여 그런 행동을 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럴 때 폭력만 딱 띄어서 의열단이나 김원봉 선생을 비난하는 게 맞아요? 폭력은 맞잖아요, 팩트. 네. 같은 우라고 생각합니다. 아, 이거 그래요. 참 잘해야 되는데 네. 너무 아쉬운 마음이 있었고 말지가 이제 한겨레 그 모태였다고 말씀하셨는데 한겨레는 어떠세요, 요즘 시기에? 제가 한겨레를 집에서 보고 있긴 한데 꼼꼼하게 못 봐서 죄송합니다. 꼼꼼하게 못 봤어. 꼼꼼하게 못 보게 됐습니까? 아니면 시간이 워낙 바빠가지고 못 보시는 건가요? 특별한 거는 찾아봐요. 예를 들면 남북 관계에 대한 보도라든지 이런 부분 한겨레가 정확해요. 그런데 권력 비판 부분에서는 헛발질이 많아. 예, 조금 기준을 잡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사는 잘 안 보게 되죠. 근데 한겨레에 되게 전문적인 분야들이 있어요. 도움이 되는. 그리고 한겨레 칼럼들이 좋은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 꼭 찾아보죠. 근데 나한테 좀 아쉬운 게 그 지난 금요일에 그 토요일자 실렸나? 조선일보 패가 나라. 왜 그 조선일보 사옥에 드러났던 빔 프로젝트. 네. 그게 토요일자에 실렸나? 그게? 하여튼 뭐 그건 언론 보도에 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잘 제가 없었어요. 찾아봤어요. 네. 근데 좀 그거 뭔가, 진짜 네. 저는 멋지더라고요. 뭔가 좀 한겨레가 빔으로. 파이팅을 좀 해야 되는데 파이팅 능력이 좀 많이 감퇴된 것이 아닌가 그런 아쉬움이 있고 하여간 그렇습니다. 예. 의원님, 그 이제 총선이 임박해 네. 가고 있는데 출마하실 의지는 아주 상당하신 거죠? 그렇죠. 근데 어떻게 뭐 좀 공천이 잘 될까요? 저는 이해찬 대표께서 요즘 진짜 로우키로 조용하게 하시잖아요. 네. 뭐 그냥 믿으셔도 되지 않을까. 아, 그래요? 공정한 관리를 할 것이다.
그거 당연하죠. 왜냐하면 당신이 더 이상 정치를 안 할 건. 저는 여지껏 당대표가 네. 자기 아무것도 안 하면서 예. 이렇게 공천하는 거를 못 본 것 같은데요. 제가 못 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내년 사실 총선 공천 제일 중요한 게 당내에서 내분이 일어나가지고 시끌벅적해지는 시즌이죠, 사실 총선 그렇죠. 국면에서는 총선이니까. 네. 공천 받으려고. 그런데 말이죠, 그런 정도가 아니라 작년 지방선거의 경우처럼 완전히 당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리는 이 친문 간별사들이 나타나가지고 저 인간은 배신할 거라고 그러면서 낙인 찍고 고립시키고 패대기 치고 의원님 솔직히 희생자 아닙니까? 2016년 공천 그렇죠. 그때는 아니 작년에 출마는 안 하셨지만 2018년 그 지방선거 앞두고 아니 그 민주당 후보로 경기도지사 후보로 이재명 후보가 됐는데 그 얘기 그건 당내에서 일어난 게 아닌데요. 아 그래요? 네. 어떻게 어디서 일어난 거예요 그럼? 그거는 지지자들 사이의 갈등이 당내로 들어온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거는 크게 힘을 발휘하지 못할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지난해 지방선거 때도 크게 힘을 발휘하지 못했죠. 결론적으로는 그랬죠. 그 사람들이. 네. 아유 그 생각하니까 또 너무 타격을 입으셨어. 아니 저 최민희 의원은 전해철 후보 지지했다가 네, 저는 전해철과 그쵸. 오랜 인연이 있어요. 예. 그리고 전해철 후보가 그렇게 막 대중적인 폭발력 있잖아요. 막 예. 가슴을 끌어오르게 하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지만 일을 하면 되게 차분하게 하는 스타일이라 잘할 거라고 생각하고 지지하였으나 이재명 지사가 경선에서 이긴 걸 어떻게 해요? 깨끗이 승복해야지. 그래갖고 제가 이재명 후보를 남경필이 막 흔들기에 제가 뭐 그랬죠. 당신이 뭔데 우리 당 후보를 흔드냐. 그 당신이나 잘하고 나는 우리 당 후보 지지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그래갖고 이제 막 그때부터 하지만 남경필이 팝함인데. 그 최민희 의원 씹었던 인간들이 남경필이야말로 파도 미담만 나온다 해가지고 또 문파라고 하면서 남경필을 지지했어요. 사진 찍고. 네, 이게 진짜 문파 맞아요? 그거는 뭐 여러 아무리 생각해도 그는 진짜 웃음만 나오는데. 저는 그 사람들이 네. 이재명 지사를 넘어서 이해찬 대표님, 문성근 대표를 막 흔들기 시작할 때 아주 유시민도 욕해요. 그때부터는 저는 뭐 그렇게 순수하게 안 보였습니다. 이해찬 대표가 어떤 분이신데요? 심지어는 말이죠. 이해찬 대표가 이제 그 5.17 때 잡혀가셔서 심한 고문을 당하신 거 아니에요? 네. 그 후유증이 있어요. 고문 당한 분들은요. 중년 때까지는 괜찮다가 이제 노년기에 접어들면서부터는 심한 예전에 김근태 선생도 콧물을 흘렸어요. 콧물을. 고문중후증 제가 때문에. 아까 그럼. 말씀드린 김태용 선배도 마지막에 루게릭병이셨고 아이고 세상에. 그다음에 송건호 회장님 그 송건호 회장님 이해찬 대표님 전부 그 김대중 내라는 뭐 사건 연루자들이세요. 네. 그래갖고 고문을 그때 뭐 살인적인 고문. 그래서 송건호 회장님은 파킨슨씨병. 글쎄. 네. 그 이제 이해찬 대표도 막그 손이 흔들리고 그러는데 그걸 갖고 조롱하는 거야. 이 미친 새끼들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개새끼들이지. 꼭 요거 볼 땐 저를 보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렇게 이유는 잘 되면 모르겠어요. 이게 사람의 기라는 게 두 명이 있고 한 명이 있으니까 기가 이쪽으로 쏠려요. 역시. 그래서 의식적으로 이렇게 봐야 돼. 그러니까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몸무게가 더 나가서 뭐 자석처럼 이렇게. 네, E 이꼬르 MC 제곱 기가 쏠리는. 네. 근데 유시민 이사장도 고문 당했나요? 가가지고 유시민 이사장은 맞았겠죠, 뭐. 맞는 게 고문이지. 뭐. 그렇죠. 예. 예, 맞아. 그 맞는 건 기본이고 우리가 고문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물고문, 정기고문을 당했냐. 그 얘기하는 거예요. 맞는 거는 축에도 끼지 못하는구나. 일단 맞잖아 가면. 예. 그 지난번에 무슨 그 김근태 선배 영화인가 찍을 때 앞에 사람들 남영동. 쭉 나오는 네. 거 저보고 그 인터뷰하자고 연락이 와서 제가 얘기했어요. 저는 정말 나체로 맞았는데 의원님이? 네, 이거 맞는데 이거는 우리한테는 아무것도 아니고 물고문, 정기고문 이런 거를 받아야 진짜 이게 고문 당했다는 거라 이거는 어디에 내놓을 수도 없다 그래서 안 했어요 제가.
그걸 무슨 명함도 못 내밀어요. 야. 아니 그런데 그래서 결국 우리 민주주의를 지킨 분들의 이런 고역 고충인데 그 이해찬 대표의 그 이런, 이해찬 대표 너무 훌륭하세요. 사실 알고 보면 진짜 훌륭하세요. 그런 고통을 마음이- 희화화하고 조롱하고 이런 새끼들이 인간인가 싶어요. 예, 거기 그런 분들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 지지자가. 저한테도 제가 대법원 판결 나고 나니까 막 조롱하는 글 막 보냈어요. 아, 그래요? 네, 아유, 어쨌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예. 그 인간적으로도 옳지 않지만 진영 논리로 볼 때도 우리 지지자라고 생각하기 어려워요. 네. 그리고 문성근 선배가 어떤 분인데요? 아니 그 형님은 왜 욕을 해요? 도대체 문성근 대표를 왜 욕을 하지? 그 이제 가극 한마디로. 금강, 예. 가극 금강 그거를 그 이재명 지사가 있는 성남 아트센터 거기서 뭐 공연도 했고 그 다음에 정은숙 선생님이라고 굉장히 그 저기 그 형수 아닙니까? 이게 문호근 돌아가신 문호근 선생님의 아내인데 그분이 성남 아트센터인가 거기 장이었나 뭐 그래서 이재명하고 가깝다 그래서 욕하는 아니 이거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인간 살인 아닙니까? 인간 사냥 아니에요? 아니 이재명 지사하고 뭐 조금만 가까우면은 다 그냥 아주 쓰레기로 매도를 하는데 가깝다가 아니야 이재명 지사를 비난하지 않으면 비난하지 않으면 네. 가까운 그게 정도가 아니라 예. 가깝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아주 완전히 비난하지 않으면은 근데 저는 사실 이재명 지사하고 가깝지 않죠. 왜냐하면 이재명 지사가 정치적으로 보면 정동영 의장 쪽 사람이었고 네. 그리고 그 조금 뭐 지금은 없어졌지만 저는 친문이고 아니시고 그래서 가까운 건 아니었어요. 그거는 이해찬 대표님은 워낙 불편부당한 분이라도 그래도 친노시잖아요. 원조 친노시잖아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가까운 거 아니고 이해찬 대표님은 그냥 원칙대로 일을 처리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재명 지사를 내치지 않았다고 비난한 것이죠. 그래서 좀 이해가 안 갔어요. 싫어하면 같이 싫어해요. 그러니까 이거 봐봐. 이게 아무리 그 이재명 지사가 싫더라도 이 정도면은 이건 완전 맛이 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서 이분도 많이 아니 난 상관 안 해. 그럴수록 나는 더 두둔하고 옹호합니다. 그래서 이런 새끼들 이 집단적인 이런 그 혐오에 대해서 기죽지 않는다고 이렇게 보여줘야지. 그 휘둘리고 거기에 짓눌리고 이 씨발 이게 뭐야 이게 미안해 씨발할 때. 이쪽 보세요. 이쪽. 비타민을 100개를 먹어도 소용없어. 그런데 이런 해석이 있더라고요. 그 연예인들 팬심이 그렇대요. 그래요? A와 B가 경쟁을 하면 A를 지지하는 그 열성 팬들이 B를 좀 낮추고 뭐 이런 행동들을 한다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그리고 같이 좋아해야 되고 같이 싫어해야 되고. 이런 팬심이 정치권에까지 넘어온 게 아닌가라는 판단을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 한참 이재명 지사 관련된 논란 불거졌을 때요. 관훈에서 뭐 이렇게 우리가 살짝 언급한 그 정도였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 트위터나 이런 쪽으로 엄청나게 그 DM이라든가 이런 게 저한테도 많이 왔는데 저는 말할 수 없죠. 제일 무서웠던 건 우리 딸 언급한 거. 아니, 그러니까 저는 별다르게 언급을 한 게 없어요. 근데 그 DM이 왔는데 상당수가 뭐였냐면 뭐 옛날에 좋아했는데 너도 뭐 묻었다. 그때 이재명 지사 할 때 너도 뭐 묻었구나. 찍하시죠? 네, 라는 거였는데 이게 나는 그때 당시만 해도 뭔 얘기야 해서 그냥 저는 그런 게 엄청나게 쏟아지면 조용히 블럭하거든요. 조용히 블럭을 하는데 강담 생각해보니까 왜 욕 안 하냐는 거지. 그러니까 B급이었던 거야. 왜냐하면 왜 욕안 A급은 하냐? 불락하면 불락한 사람들 모여라 그래서 또 불락했다고 욕을 해. 그러니까 이제 그 소위 이게 급이 있었던 거지. 김용민, 김호준 뭐 A급, 초특급 A. 그래갖고 그간 B 정도 돼서 다행이었다. 아니 그들의 어사기로도 없고 그러니까 나는 왜 그러냐가 진짜 궁금했는데 가만 생각을 해보면 너는 왜 안 까냐.
이 얘기였던 거지. 근데 거기에 딱 하나 그걸 제가 동의하지는 않지만 그냥 순수한 흐름은 이런 거예요. 지난 대선 때 이재명 지사와 문재인 대통령께서 후보로 경쟁하셨잖아요. 네. 그때 이재명 지사 지지자들이 정말 제가 나중에 보니까 무리한 글들을 많이 올렸더라고요. 우리는 납득할 수 없는. 그래서 그것을 보고 이재명 지사를 싫어하게 된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 지지자들의 일부가 있더라고. 그래서 싫어하게 된. 근데 왜 똑같이 따라하죠? 근데 그 분들은 최소한 이해찬 대표는 욕 안 해요. 이 사람, 이분들은 안 하더라고 그분들은. 그게 좀 아는 거죠 우리 쪽을. 그래서 하여간 저는 뭐 그거 별로 힘을 발휘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는 진짜 이재명 지사를 지지한다면서 막 욕설을 퍼부은 그런 사람들도 그거는 이제 열린 사회에서 존재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진짜. 어느 집단에서 정치를 하는데 그 결과를 승복하지 않고 끝까지 혐오하고 끝까지 완전히 그런 사람들이 인종 청소합니다. 나중에 사육을 하고 나중에 학살을 해요. 근데 이런 심리가 있더라고요. 말하고 있지 않은 심리가 있는데 이분들이 처음에 이재명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었던 거예요. 사실 저도 좀 그런 쪽이었어요. 그런데 너무나 욕을 하니까 관심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중에 언론인들이 많더라고요. 이렇게 뭐지? 이렇게 들여다보다가 유심히 이재명 지사 행적을 살펴보고 이 그룹이 이재명 지사를 지지하는 그룹으로 바뀐 또 독특한 그룹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 일이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 보면 진짜 힘드셨겠지만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아유, 근데 진짜 견딘 거 보면 대단하죠. 이거 뭐 멘탈이 대단한 거예요. 진짜. 나는 못 견뎌. 그 정도까지 가면. 그러니까 뭐 정치를 그만뒀겠지. 내가 멘탈이 셌으면 지금 뭐 지역위원장 하지 않았겠어? 그렇죠.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이 말은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때 선거에서 지고 지역을 지키죠. 멘탈 강한 사람들은. 제가 그 유명한 막말 파문의 김용민 이러면서. 또 한 번 소진시켰잖아. 막말 이미지 소진시켰기 때문에 계속 그냥 개기면 됩니다. 근데 본인이 이제 그 길이 아니 나는 한 번도 정치를 네, 안 내 삶의 맞아서 어떤 그런 방향으로 삼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하는 분들이 이제 그것도 진짜 아무나 아니 아닙니다. 정치는 이 뭐 멘탈이 강해야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그런 걸 즐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좀 강해져야 되는데 저도 엄청 괴로웠거든요. 그때 근데 괴롭다고 말하는 순간 더 심해진다는 거 알았어요. 맞아요. 저는 스타일이 그런 말이 오면 또박또박 답을 해드리는. 저는 우리 당 경선에서 당선된 후보를 지지하는 건 이건 상식이다. 이렇게 답을 하면 진영 논리에 빠졌다는 거예요. 진영을 넘어 남경태를 지지하는 거예요. 민주당에서 당인으로서 당연히 진영 논리에 빠져야지. 그거 어떻게 언론인한테 요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아마도 제가 방송을 많이 하니까 방송인 줄 알았나 봐요. 근데 그때는 방송인 사면. 방송인 사면으로. 그래서 그땐 지역위원장이었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7월 23일은 6월 6.13 뒤니까. 그렇지. 예, 그래서 그때는 이제 지역에서 차를 타고 이재명 지사 선거 운동을 하면 그걸 사진을 찍어서 이 찌빠가 또 이런다, 뭐 이렇게 또 올려서 또 욕을 하는 거예요. 가족들이 많이 고통을 당하실 걸로 알고 있어요. 가족보다 이제 딸이 어렸으니까. 좀 심했죠. 애에 대해서는 너무 심했어요. 그리고 저는 이미 국회의원 할 때 일베 쪽에서 제가 일베 관련해서 폭로를 하여간 제가 참 한심하게 폭탄을 많이 계속 던졌어요. 뇌관을 다 그냥 건드리셨어. 거의 다 건드린 것 같아. 진짜 뭐 이재명 지사를 뭐 싫어할 수도 있고 뭐 그렇게 한데 뭐 그럼. 그거를 뭐 싫어하지 않는다고 와가지고 뭐 욕을 하고 뭐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일베라고 추정되는 쪽에서 메시지도 왔어요. 우리 딸 신상을 딱 해놓고 어느 학교 뭐 몇 학년인 거 다 알고 있다 이렇게. 그거 진짜 고소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진짜 근데 진짜 트위터는 무서웠죠. 고소하기 쉽지 않아. 근데 특정할 수가 없어요. 트위터 쪽지. 그게 제일 힘들었는데 이제 뭐 애도 다 커서
그리고 애가 이제 운동을 그 후로 많이 해가지고 튼튼해져가지고. 아유, 다행입니다. 하여간, 그래, 이런 고난의 시기가 우리 최민희 의원님을 더욱 강건하게 만들지 않았나 생각이 들면서도 아주 빨리 사면이 돼서 네. 다시 정치 무대에서 활약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아, 그래요.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 예. 총선 때 지금 어느 때보다 민주당이 일사불란하고 그리고 뭐 워낙 이해찬 대표님이 요즘은 조용하게 일을 잘 처리해 가고 계시고 또 이인영 대표하고도 이게 잘 화합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예, 같아요. 알겠습니다. 우리 최민희 의원 앞으로 건강하시고 강건하시고 강령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또 이렇게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다음에 또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관훈 라이트 클럽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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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